정치권이 그동안 입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서로.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께서도 개헌을 정말 할 생각이 있어서 개헌 카드를 꺼내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그 진정성을 의문을 갖고 있긴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0일 전까지만 합의하면 국민투표 대선일에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우원식 의장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동력이 많이 상실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후보들 중에 김동연 지사도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3년 임기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희생적 리더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임기를 3년만 하더라도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이제 맞추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4년은 한번 운영을 해봐라. 대통령과 여당이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심판을 내리는 건데 지금 우리 체제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 하면서 또 심판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되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지금 대결의 구도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현 선배님 계시지만 한민수 선배님 계시고 하지만 헌법에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계엄이나 탄핵이 이렇게 정말 계엄이 일어나고 몇 달 사이에 탄핵이 29번씩 일어나고 하는 일들은 사실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87년 헌법 체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기 위한 쪽으로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획기적인 그런 어떤 헌법의 가치를 만들어냈지만 사실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요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계엄과 탄핵을 이렇게 많이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그러면 극단적 대립의 정치와 나라의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개헌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왜 의심을 하겠습니까? 본인은 임기를 다 하고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잖아요. 내 임기가 5년인데 그걸 3년으로 줄이는 것을 누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내건 3년만 하고 나는 그 시대를 닫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대통령 되겠다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 구시대를 닫아버리고 대한민국의 새 시대의 헌법을 여는 분은 새로운 대통령이 해라.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인연을 감수하겠다. 그런 것으로 국민들에게 제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예.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민수 의원 38년 됐지요. 87년 체제 헌법이. 그런데 저는 물론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기본권도 그렇고 여러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손볼 때가 됐고 많은 논의가 있었죠. 한데 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왜 됐습니까? 위헌이라는 거거든요. 헌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했고 국정을 혼란시키고 문란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헌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헌법도 안 돼요. 국회에 저렇게 군대 보내면 안 됩니다. 의결 방해하려면 안 돼요.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저희들 다 표결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몇 시간 동안 안 하고 버텼습니다. 제2, 제3의 계엄 노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도 바꿔야 되지만 저는 비상식적인 대통령이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게 더 크고 개헌은 저는 시기나 내용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87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아까도 우리 조 대표 잠깐 얘기하셨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열기가 있고 열망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개헌을 추진하는 주체의 정당성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국민의힘은 정 의원님한테 미안하지만 정당성 없습니다. 만약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하고 그때 손절을 1호 당원과 윤석열 1호 당원과 손절을 했다면 그래도 정당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도부와 대다수의 의원들이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바로 태도 전환을 해버렸습니다만 관저에 물려가고 헌재에 물려가고 그런 분들이 개헌을 주장할 정당성이 있습니까? 국회의장 제의하자마자 쌍수를 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란 세력으로 대선을 못 치르니까
프레임 전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반대한 거예요. 내란도 끝나지 않았는데 한덕수 대행처럼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완규 내란 방조 혐의자를 헌재재판관으로 지명하는데 내란이 안 끝났는데 무슨 개헌이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이런 조건들, 시기와 내용과 국민적 공감대와 개헌의 주체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개헌이 돼서 의장께서 국회의장이 철회하셨습니다마는 정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전문에 실켰다고 국민의힘도 다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또는 아까 조 대표님 말씀대로 개헌 요건 물론 저런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개헌의 요건을 강화하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권력 구조 좀 미안합니다만은 3년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론조사상에서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도 불안정해가지고 4년 연임제 좀 책임을 강화하자 이러는 판인데 3년하고 물러나겠다? 우리 국민들이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믿지도 않기도 하지만 국민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맙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양 이 꼴로 2년 반 만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5년간 잘 하라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위해서 일하라고. 근데 3년하고 물러나겠다. 3년 동안 무슨 일 할 겁니까? 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정말 개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다 논의해보고 고칠 때 제대로 고치자. 개헌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